오웬의 교육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성격 형성론이에요. 오웬은 성격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봤어요. 원래부터 타고나는 거,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 두 가지로 성격이 구성된다. 그런데 이미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타고난 거 우리 타고난 게 한두 개입니까? 혈액형도 타고나고 뭐 다 타고나잖아요. 근데 성격도 어느 정도 타고난다는 거죠. 근데 타고난 걸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또 성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 시기에 제일 많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아 시기의 교육이 중요하다. 오웬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유아기의 성격 형성의 특징. 자, 보시면, 제 답을 보시면, 유아기의 성격 형성의 특징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제2의 성격 창조. 제1은 타고나는 거라면, 제2는 살면서 만들어지는 성격 형성되는 시기인데, 제2의 성격 창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아기다.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 교사 등의 그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후천적으로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 중에서 유아 시기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오웬은 성격 형성을 되게 중요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웬이 만든 학교 이름도 성격 형성 학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웬이 이야기한 교사의 그런 교육 방법이나 역할은 엄격한 방식으로 교육하면 안 되고 즐겁게 실무를 활용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웬 이왕 나온 김에 오웬을 보시면 그래서 오웬의 사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성격 형성론이에요. 자, 제1의 창조는 선천적인 것. 요걸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제2의 창조에서 이제 제1은 못 따라가죠. 타고난 거는 잘 못 따라가잖아요. 사실 타고나는 측면이 되게 커요. 근데 그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제2의 창조인데 이 중에서 유아기가 막강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유아기의 이제 중요성을 그래서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자, 교육은 즐거워야 하고 자연적인 보상과 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보상과 벌 주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보상과 벌,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성격 형성 학원을 개설을 했어요. 오웬이 살던 시기는 진짜 옛날이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처럼 많고 막 이렇지가 않아요. 애들이 다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무상교육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쁜 옷 입고 학교 가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이때 유럽이 되게 못 살아가지고 애들이 맨날 굶고 있잖아요. 가난한 애들은 아예 학교 자체를 못 다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업혁명기 이런 때는 애들이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못 사니까 집이. 애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막 길거리 굶어 죽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고고하게 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공장 같은데, 산업혁명기에는 공장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공장 같은데 끌려가가지고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이렇게 노동하고, 산업혁명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서양도 계급이 계급제 사회였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급제 사회였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에 이제 국왕. 옛날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요만큼이 누굴까요? 귀족들. 백작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귀족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전부 뭘까요? 이 사람들은, 노비들이죠. 노예. 대체로 이제 농노들,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녀들, 이런 사람, 하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게 이제 주로 중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는 계급제 사회이고, 이제, 토지나 이런 것들은 중세 봉건제라고 하잖아요.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요 귀족들을 봉건영주라고 해요. 봉건영주. 이 사람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거예요. 봉건영주, 이걸 봉건제라고 하죠. 그래서 봉건제, 봉건영주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계급제 사회이고, 봉건영주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국왕들도 이 사람들을 함부로 못해요. 이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봉건제 사회였어요. 이런 전통 사회가, 이게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통 사회를 계속 이어받았잖아요. 프랑스는 중간에 혁명을 했고. 그래서, 서양은 그 귀족 계급에 대한 계급 장벽을 못 넘어요.
아무리 얘가 공부를 해서 명문대학을 가도 몇백 년 동안 이어내려온 그 클래스의 격차를 못 넘어요. 영국은 카페도 따로 가요. 귀족 카페, 평민 카페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막 좀 무슨 뭐 공주들 뭐 왕비들 막 이렇게 가끔 나와서 폼 재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마인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게 십자군 원정하고 뭐 이런 게 지나면서 중세 말이 되면서 그다음에 르네상스, 그죠? 인문주의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도 바꿨어요. 그래서 바뀌면서 이런 계급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어차피 제가 사상사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계급 제도가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종 모양으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여기는 귀족 아니면 노비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 계급이 생겨요. 중산층이라고 하는 중간 계급이 생겨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신흥상공 계급이라고 해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거예요. 주로 뭘 하냐, 이 사람은 아까 귀족들은 대토지를 소유했잖아요. 봉건제에서. 대토지를 소유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켜요. 공장제 수공업.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상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 공장을 만들어서 막 산업을 일으킨 산업혁명. 그죠? 르네상스, 산업혁명, 종교개혁 이 세 가지가 서양을 바꾼 세계의 굉장히 센세이션한 혁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이제 루소의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저변에 깔려 있어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는, 이때는 전혀 동등하게 보지 않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새로운 계층이 생긴 게 신흥상공 계급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중산층의 세력이 막강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귀족들과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귀족들은 이제 점점점 허물어져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그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귀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도 엄청 많이 설립해요. 돈이 많으니까 대학을 많이 설립하고 귀족이 가던 전통 대학, 뭐 옥스포드 대학이나 이런 데는 원래 귀족이 가던 대학이에요. 대학이고 나중에 이제 케임브리지는 옥스포드에서 떨어져 나온 대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길드들이 수많은 대학을 막 만들어요. 이러면서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되면서 공장이 막 많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때까지 유럽도 공교육이란 없었어요. 공교육 없고 귀족 중심, 너무 차별 심하고 귀족 중심의 그런 사회, 기독교 중심, 귀족 중심 이런 사회였어요. 기독교라면 캐톨릭.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명문 학교들은 캐톨릭 스쿨이라고 해요. 캐톨릭 스쿨이라고 해서 백인밖에 못 들어가요. 흑인 안 들어가요. 가면은 적응을 못 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뉴욕 같은 데는 유치원부터 입시 전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완전 부자여야 돼요. 기부금도 내야 되고 엄청 부자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이 지식 수준도 높아야 돼요. 부모 면접 다 봐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부모들이 막 3개국어, 4개국어 이렇게 해야 되고, 돈도 엄청 많아야 명문 유치원에 들어가요. 그럼 얘네들이 명문 초등학교 들어가고 명문 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아이비리그 대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때 오웬이 살 당시에 이제 사회가 막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도 많고 막 이랬는데 애들이 막 오랜 시간 동안 끌려가서, 하층민들이죠. 끌려가서 노동하다가 죽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얘가 인간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오랜 시간 동안 노동하다가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웬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오웬은 자신의 공장 안에 이런 학교를 만든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갖고 성격 형성 학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동네에 전 주민의 내면적인 성격을 철저하게 개량하려고 한 거예요. 이 시기에 막 사회도 혼란하고 이러겠죠. 그래서 범죄와 빈곤 없는 지성, 행복을 가진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3부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유아학교, 소학교, 청년과 성인을 위한 학교 이런 식으로 3개의 구조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소학교나 청년과 성인을 위한 학교는 별로 알 필요가 없고 유아학교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유아들을 데려다가 일만 시킨 게 아니고 교육도 막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를 존중하고 행복을 지향하는 도덕적인 성격을 형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밝고 개방된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발성을 존중하고 상벌이나 경쟁을 배제하고 직관 교수는 뭡니까? 감각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중심의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일찍 시작하면 좋겠다. 여기 뭐 일찍 시작하긴 뭘 일찍 시작해요. 애들은 이제 하층민 애들은 교육이라는 거 받을 수도 없고 귀족은 원래 귀족의 전유물이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일찍 교육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옛날 유치원들은요. 옛날 유아교육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만 유치원 다닐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자체를 부자들만 다닐 수 있었어요. 서양에서부터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자들 중에서 유아애들 같은 애들은 완전 놀이 중심, 자유로운 교육 이런 거 했죠. 걔들 데려다가 뭘 억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완전 자유놀이를 하면서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했고 나중에 이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말스, 애들한테 읽기 쓰기 세마기 강제로 가르치는 건 하층민 대상으로 가르쳤던 교육이에요. 사말스들을 애들을 막 강제로 가르친 거. 행동주의 방식으로 사말스를 가르치는 거는 아주 하층민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할 때 쓰던 것이고 원래 귀족들 교육은 아주 자유로운 교육이에요. 지금도 이제 명문 학교들 있잖아요. 명문 학교들은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자유로운 교육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됐을 때는 뭐 라틴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리더십 향상을 시키기 상류층 교육은 리더십 교육이에요. 창의성과 옛날부터 하층민 교육은 기술 교육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벌보다는 친절과 즐거움으로 가르쳐야 된다. 유아들은 실물, 사물, 모델, 그림을 통해서 대화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뭐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필요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뭐 이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다 이렇게 공부는 못하고요. 제가 적당히 섞어서 선생님들이 또 내용을 알아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아실 수 있게 자세히 풀어드릴 거는 풀어드리고 빨리빨리 지나갈 건 또 빨리 지나가고 그렇게 적당히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아교육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또 유보 통합되고 이러면 우리가 유아들한테 얼마나 베풀고 하고 해줄 거, 또 의미 있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우리 투철한 사명감으로 즐겁게 선생님들이 하루하루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할 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잠 못 자고 막 공부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즐겁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뭐 수업이 많아서 맨날 만나야 되니까 저는 즐겁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새벽에도 선생님들 카톡 오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톡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저는 한번 잠들면 잘 안 깨서 카톡 와도 몰라요. 깊이 잠들면. 그러니까 이지석 교수한테 방해될까 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마구 보내시면 됩니다.